삼성 운명의 일주일, 이재용 회장 감옥 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것을 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26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1심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삼성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은요, 이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요. 또 업무상 배임 행위도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물산의 가치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췄다. 뭘 할 때? 여러분,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때 말입니다. 물산하고요, 제일모직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승계 과정이 쉬웠다 이거예요. 승계 과정이. 그게 2015년이에요. 2015년.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실제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으니까 1심 선고가 나오겠죠.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징역 5년이 구형이 되면 이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그렇지만 징역 5년이 실제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벌금도 벌금이지만 삼성이 괜찮을까요? 이게 최고 경영자고요, 그룹의 총수예요. 그룹의 총수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이재용 회장은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 사이에 TSMC, 대만의 TSMC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삼성은요,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의사결정을 못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은요, 반도체가 사실상 대만의 TSMC에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한 것은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감옥을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와 어떤 기업의 미래도 한 번쯤 감안을 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지만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또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위반한 것은요, 온 국민이 저나 이재용 회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입니다. 법을 어겼다 그러면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국가 경제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는지 한 번쯤 고려하는 것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업이 많은 일을 했다면 고려해 봄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엄단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재용 회장의 선거 공판에 집중한다면요, 구속이 되고도 남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심각하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삼성의 미래도
또 한 번 뒤처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제 기자 생활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면요. 징역 5년이라는 자체가요. 검찰 구형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 지금 삼성이 뭔가 1심에서 자칫 잘못하면 처벌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좀 두렵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성전자 내용을 보면요. 지금 급하고 급합니다. 당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규 투자 계획만 하더라도요. 남사 파운드리에 360조입니다. 게다가 평택에 시스템하고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게 120조고요. 여기에다가 기흥 메모리 R&파크에도 20조를 지금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수가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구속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사실 삼성은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보기 드문 위기입니다. 왜냐고요? 매출은 생각보다가 줄지는 않았어요. 매출은 2022년 1분기에 77조 7,800억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나 2023년 4분기에 67조까지 왔으니까 나름대로 매출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2022년 4분기에 대비해도 4.91% 줄었을 정도니까 매출액은 그 정도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사실 폭삭망했거든요. 지금 2021년 3분기에 15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분기 6,400억 영업이익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도요. 지금 6,900억 영업이익 냈고요. 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게 3분기에 2조 4,300억 원 그리고 4분기에 2조 8천억 원 낸 게 고작입니다. 불안하죠. 거대 기업이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갤럭시 24인가요? 이제 사전 판매가 시작이 돼서 사실상 애플한테 뒤져 있거든요. 스마트폰 전 세계 판매율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결국은 어떡하든 지금 애플을 따라 넘기겠다. 다시 1위를 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도 문제가 생긴다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적어도 말입니다. 4분기 기준으로 적자가 1조에서 2조대 될 거라고 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가 2조대 이익을 내면서 쉽게 말하면 이익을 많이 땡겨줬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평은 좋습니다. 시장의 평도 좋고요. 그런데 그 평 그대로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삼성도 이제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 27만 임직원이 바싹 엎드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삼성의 미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참 심각하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자칫 말입니다. 자칫 삼성이 최악의 위기를 맞는 것은 아닐까. 또다시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기술 개발에 뒤처지고 투자에 뒤처져서 또
예, 삼성마저도 꼬꾸라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삼성의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15%에서 16%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최악의 어떤 상황이 오면 아마도 삼성도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